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약간 좀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지금 하락 반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약보합세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 이 자동차주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일단 윗꼬리를 좀 달고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아직까지 60선을 좀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 번쯤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알맞게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3가지 방법이 있었죠. 전화상담과 문자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우선 전화상담은요. 02-32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cntv.co.kr 이쪽으로 좀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종목 상담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종목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곳에 실시간으로 올려주셔도 어떤 것이든 올려드려도 일단 충분히 상담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도 마찬가지로 문자 상담 위주로 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입니다. 후성입니다. 7,1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후성. 과거에는 상당히 2차 전지에 관해 전해질 물질로 인해서 큰 폭의 성장을 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에 실적에 대한 고점을 형성해주고 꾸준하게 실적이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매수가가 일단 7,100원이에요. 7,100원이면 상당히 고가의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손절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본다면 후성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개선폭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후성도 아직까지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좀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일봉 차트를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월봉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4,500원 정도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4,5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긴 안목으로 좀 쳐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손절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엑토즈 소프트예요. 38,0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는데 자, 게임 섹터들이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척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지금 이제 61선의 저항을 받고 나서 한 차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8,000원권역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정고점권역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었는데 지금 자리대에서 약한 손실권역이 20%가 약간 안 됩니다. 20%가 약간 안 되는데 한 차례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한 29,500원 이 자리대를 이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9,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아마도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펼쳐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9,500원짜리 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0% 비중이시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좀 과도하게 많다. 그리고 한 차례 추가적으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라면 약 한 35,000원대 정도까지를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약 한 35,000원 정도 설정을 해 주시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신성 솔라 에너지입니다. 1205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신성 솔라 에너지를 좀 보시게 되면, 자, 태양광 쪽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이 몇몇 종목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OCI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이 있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S에너지가 조금 틀립니다. 이 신성솔라에너지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적자 폭이 상당히 늘어났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턴어라운드가 될지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태양광 업황에 대한 회복,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주가는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1205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신성솔라에너지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S에너지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한 1,300원대 정도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한 1,150원. 이 자리대가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재무구조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종목군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바텍입니다. 자, 바텍이 좀 있는데 바텍은 14,450원입니다. 15%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바텍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실적적인 부분들,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그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차례 마디폭만큼 상승을 해주고 그 자리대를 조정을 받고서 다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14,450원이면은 약간의 아직까지도 손실권역이십니다. 손실권역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때는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엔 단기적으로 목표치가 찼습니다. 추세 상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되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한번 조정을 맞고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이용을 해서 나오는 방법, 아니면 지금 자리대에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고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매도를 해주고 나서 다시 받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00원 이하권역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좀 줄여주시고 혹은 전량 매도를 하시고 다시 12,000원권역 이하에서 다시 잡아보는 전략이 조금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휴원스입니다. 휴원스를 4만원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4만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이 휴원스가 과거에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난 이유가 이 필러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입니다. 자, 여전히 44,000원의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권역의 모습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61선 자리대가 이탈되면 안 됩니다. 이 61선 자리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러한 하락의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겁니다. 이러한 하락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약 3만원대 초반대까지 33,000원 정도 때까지 되밀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하단권역이 이탈하게 되면 방향성은 아랫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자리대를 잡아 놓고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즉 최근에 이 과거에 형성되어 있는 자리대가 36,500원 자리대거든요. 이 36,500원 자리대가 이탈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박스권 상단권역이 약 한 41,000원 정도 됩니다. 이 41,000원 정도 대가 되면 50%니까 절반 이상을 좀 줄여놓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끌고 가시든가 41,000원대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해보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진해운 홀딩스입니다. 한진해운 홀딩스를 4,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진해운 홀딩스, 지주사네요. 그죠? 한진해운 홀딩스를 보시게 된다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해운주에 대한 부분들이 업황이 계속 개선될 것이다.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뭐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전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BDI 지수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또 밀려 내려오고 있고, 한진해운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선적으로 한마디가 나와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마디가 추가적으로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승에 대한 목표치를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바닥권역에서의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이 자리대, 즉 이 4,4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된다라면 아마도 추가적으로 되밀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좀 나오는 전략, 즉 4,500원 정도면은 지금 매수가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서 약간 수익이거나 본전가일 겁니다. 한 번쯤은 덜어주고 다시 받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YMC를 5,0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5,0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YMC를 좀 보시겠습니다. YMC를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역배열입니다.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작년 2012년도 11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무너지지 말아야 될 자리대가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400원, 5,300원 이 자리대가 저항대로 좀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60일선이 바로 내려오고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거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대, 즉 5,700원대에서 5,400원대 요 매물대가 조금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손실이 약간 나고 계시는 분이 그 상황이지만 매수가 위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도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4,800원 자리대가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롯데케미칼이에요. 23만 3천원에 7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자, 이분도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증시큐 여보세요에서도 롯데케미칼 상담을 좀 받으셨던 것 같은데, 자, 롯데케미칼 한번 볼게요. 23만 3천원입니다. 즉, 지금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 추세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안 된다라는 점. 두 번째는 저점이 이탈되게 되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락 N자로 빠지고 나서 절반의 되돌림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자리 때 매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렇게 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릴 수가 있는, 이건 18만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지정을 해드리면 리스크 관리를 필히 좀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손절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주가는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이 화학 섹터나 이 부분들은 중국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 있죠. 중국 지표가 어떻습니까? 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안 좋지만 중국 시장의 지수도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표 또한 마찬가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중국 시장을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는 분들 항상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손절 타이밍을 조금 놓치신 것 같습니다. 23만 3천원이면 약 한
한 6% 정도 손실권역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비중이 또 게다가 70%란 말이에요. 장기 투자를 좀 하실 거라면 마음고생을 조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19만 원을 깨서 18만 원대까지도 일단은 한 번쯤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21만 원대, 22만 원대 이 자리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나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수는 아직까지 바닥에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등 시에는 일단 현금을 만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대형주들, 경기 민감 섹터들 현금을 일정 부분을 만드시라는 부분 말씀을 항상 그렇게 드려왔는데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결국은 밀려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감내를 하시든가 지금 자리대에서 리스크 관리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LG전자예요. LG전자 68,500원입니다. 68,500원에 30% 정도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도를 해야 되나요? 단기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LG전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를 좀 보게 되면 68,500원짜리 때란 말이에요. 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의 모습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저점을 확인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하단과 상단 자리대가 이렇게 남아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21선을 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21선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 자리대에서는 21선의 저항입니다. 즉 67,000원 자리대를 넘어서려고 한다면 이게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할 거예요. 지금 68,500원이시니까 67,000원 정도가 되게 된다라면 약 한 2.5% 정도 좀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단기적으로 본 것이라면 67,000원 자리대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게 된다라면 68,000원 정도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으나 거래량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아마도 다시 한번 작은 박스권역이죠. 65,000원대에서 67,000원 요 사이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좀 여유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69,000원대 요 자리대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좀 여유 있게 본다라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MDS테크예요. MDS테크를 15,000원에 5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MDS테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DS테크를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박스권역을 넘어서고 신고가의 모습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5%니까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까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지금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 단기 이동평균선인 5일선을 타고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근데 5일선 자리대가 지금 한 16,000원대 중반권역이에요. 그렇다면 손실을 까먹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 MDS테크 같은 경우도 자, 이 부분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약 41%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지분을 넘기네, 회사를 매각하네 뭐 이런 얘기가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부분들 유력하게 좀 그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현대기아차가 좀 인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으니까 비중이 5%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자리대에서는 17,000원 정도, 16,800원 요 자리대가 이탈을 하면 일단 이 종목은 챙겨놓고 나오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끝까지 들고 가보긴 하되 16,8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전량 챙기고 이익을 확정을 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플랜티넷입니다. 플랜티넷이 9,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00% 몰빵 하는 주식마다 내립니다 라고 우시는데요. 울만한 종목을 갖다 매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빠진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종목은 지금 코스닥 지수는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빠진단 말이에요. 맨날 빠지는 주식만 사니까 맨날 사는 종목마다 물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같이 올라가는 주식을 하셔야 돼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얘는 계속 바닥을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종목이 싸다라고 느껴지니까 왜? 이 종목 같은 경우 18,000원대까지 올라갔다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보이거든요. 아, 싸게 보이니까 요거 정도 사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서 매수를 한단 말이죠. 매수를 하게 되면 영락없이 또 물립니다. 즉, 지금 9,8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9,800원에. 9,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자, 우선적으로 이 자리대에서 매매를 하신 거네요, 우선. 그죠? 이 자리대 어딘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서 하셔야 되는데, 빠지고 난 이후에도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 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이 종목은 상승을 해도 9,200원대, 9,300원대 요 자리대가 일단 단기 목표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확인을 하시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종목을 하자라는 거 머릿속에 꼭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바닥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1930선을 지지를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60포인트대, 50포인트를 넘어가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근데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빠집니다. 반대로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면 올라가거든요. 지금 현재 상당히 눈치 보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진 바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섹터는 오늘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현금화를 했다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18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조금 일찍 하죠? 11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수역 7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한 50m 정도만 쭉 걸어가시면 우측에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이 있습니다. 사당 지점 4층에 있는데요. 그 4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무료 강연회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하시고요. 아마도 연초 시장에서 배울 수 있는 그 노하우 그리고 새로운 매매 스킬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를 하셔가지고 배워가시고 올해 성공 투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